예, 안녕하세요. 음, 경매에 대한 생생한 실감 있는 방송. 좋은 제목이 없어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좋은 제목이 생각이 나면 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로 뭐 옥션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회수 랭킹 32. 오늘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매 방송 중에 가장 리얼감 있는 예,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옥션 1에서만의 조회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조회수를 본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회수의 한 10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옥션 1이 뭐 가입자가 제일 많긴 해도 이게 유료고 비용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걸 그 경매꾼이 아닌 이상 그 저기 뭐야 구독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경매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원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그걸로도 또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조회한 걸 또 조회하죠. 한 달 지나면 또 조회하고 뭐 경매 입찰 시기에 한번 조회하고 입찰 전에 조회하고 낙찰 됐는지 안 됐는지 조회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회수는 이거의 한 10배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은 아마 이 조회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4천대 정도.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 중에 좀 관심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뭐 한 4천 명 정도가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는 지역별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는 굳이 뭐, 내가 서울에 있는 물건, 제주도에 있는 물건하고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죠. 내 지역만 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비슷한 도시, 예?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의 인근 양평이다. 양평이면 뭐 물론 비슷하긴 안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의정부, 남양주 뭐 이런 쪽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뭐 성남도 좀 그렇구나. 용인에서도 좀 이천, 뭐 여주, 여주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해당되는 지역 물건만 딱 보고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외국어가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 해당되는 것도 뭐 참고할 만하긴 하겠죠. 근데 해외 상황하고 국내 상황하고는 또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유학파라든지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 사례 끄집어 갖고 와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지만 똑똑한 줄 알아. 외국 사례를 가져오는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국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외국 음악하고 비교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되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외국 음악을 가진 어떠한 그런 그 기준 가지고 국악을 갖다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악 자체를 다시 국악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뭐 제 주장입니다만. 자, 상위 랭킹 보니까 뭐 그게 없는데 강남구 자곡동 이쪽은 좀 많은데 제가 봤던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인 것 같아요. 32억 7천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는 40억이고요. 토지 면적은 100평이고 건물은 뭐 한 224니까 한 8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7평. 얘 저번에 했었던 거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상속에 의한 이거 아니죠. 자, 이거하고 그죠? 비슷한 물건이 하나 더 있었죠? 예. 근데 뭐 아마 관심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너무 좀 요 물건. 네. 아유, 땅이 더 넓고 예, 뭐 가격대는 뭐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집들의 공통점은 거의 이제 상속될 때 나오죠.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들의 대부분들이 그 증여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상속되게 되면 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세금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상속 전에 어떻게 됐든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받을 거 세금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증여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형제간에 보니까 뭐 싸움 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예. 예전에는 뭐 장자 상속이었으니까 뭐 이거 토지 분할하고 뭐 이게 청산하기 위한 그런 경매가 없었지만 우리 형식상 경매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압류상으로 들어오긴 했어도 그 요즘은 그게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특히 이런 단독주택, 부모님이 읽어놓은 이런 주택 같은 경우 큰일 났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 30분 이상 떠들어야 목이 풀릴 것 같아요. 기침이. 목끝이 간질간질하네요. 10배 차이 나네요, 10배. 자, 용인시 동백동. 예. 아, 건물이 44평이고요. 8억이에요. 8억이고, 건물 면적이 148평이고, 땅값을 한번 봅시다. 감정가로 봤을 때는 땅값이 6억 2,100이에요. 야, 148평인데, 그죠? 150평인데, 6억 2,100. 감정가가 조금, 땅값이 토지 감정가가, 여기 자연녹지 지역이고, 뭐 이런 형태, 위치라든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뭐, 제시의 건물은 뭐 크게 몇 푼 안 하니까, 1억 6천. 건물로 봤을 때는, 1억 6천이면은 뭐, 그냥, 뭐 건축 연도가 그렇게, 아이고야. 좀 주변 정리가 좀 안 됐네요. 그죠? 예. 아이고야. 참. 싹 수리하고 뭐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음, 뭐 콘센트까지 이 정도야. 심했는데? 네. 자, 요 물건에 대해서 전원주택, 기흥구 동백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그냥 살펴볼게요. 눈에 띄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39,200. 이제 8억이었는데 거의 이제 50%대,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뭐 경매 물건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유찰되면 30%씩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정체가 많이 되니까 저기 뭐야 대구 지역이나 30%씩 떨어뜨렸지. 다른 지역은 이렇게까지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20%씩 가다가는 이제 진행 속도가 너무 안 나니까 30%씩 이렇게 팍팍 떨어뜨리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근저당이 4억 8,600 8명 임의경매 근저당 청구 금액이 한 사람이 4,600. 기죠. 임의경매라고 하면은 이제 강제경매가 아니니까 뭐이 근저당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일대가 2020년도니까 그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 짓는 과정에서 유치권 존재 있고 뭐 있는데 아, 여기 보면 법원 자료를 보면 유치권 주장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성채권인지 여부 파악도 중요하지만 점유 상태 파악 관련하여 자료를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 자료에 유치권에 대해서 승소가 있다고요? 음, 자, 우리가 이게 한번 경매로 했다가 넘어갔다가 다시 또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개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제 해당되는 물건도 그렇지만 경매로 넘어갔던 물건이 계속 경매로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언제 뭐 또 기회 되면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한번 설을 또 쭉 한번 쭉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자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계속. 예. 이게 싸게 샀는데 싸게 산 게 아니야. 뭐 이런. 예. 자, 이때도 그 2020년도 당시에도 3억 6천까지 됐다가 매각이 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납이 됐죠. 예, 차이가 있다면 감정가가 7억 3천이었는데 지금 이제 8억으로 감정가가 올랐어요. 차이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5억 4,800에서 아까 제가 조금 비싸다고 그랬죠. 예, 지금 감정가가 다시 올라간 상태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전체적인 아무 문제가 없고 집이 잘 지어지고 뭐 땅값하고 뭐하고 잘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뭐 10년 전 기준으로 한다면 뭐 3억 5천 선이 맞는 가격이고 현재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5억대 정도의 가격이 맞는 집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이 주변이 그 여기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뭐 성장 관리 권역, 도시 지역, 준보전 산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향후에 향후에 뭐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 예측 가능 범위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때도 유치권 부분이 예, 아, 같은 물건이 계속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나오고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면 아, 이 임차인이 있었네요. 예, 아, 직원들이고 근저당이 있고 그죠? 예, 가정기 임의경매 이런 물건은 되게 보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물건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있지만 에, 낙찰받기가 좀 어렵죠. 유축권 부분도 있고 지금 앞전에 낙찰된 가격도 있고 어, 이죠. 그때의 공사 상황하고 현재하고 뭐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죠? 일부러 뭐 쌓여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지금은. 여기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지금, 예, 쓰고 있는데, 아, 참.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 이런 물건을 잘 분석해서 내가 돈을 만들어 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그죠? 권리 분석이나, 이게 많이 떨어지면 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경매 좀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열심히 쳐다봐요. 쳐다보고, 막 하는데, 음, 뭐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과연,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아, 참. 자, 이제 지금 유성 사진을 보는 이유가, 아이고, 아이고, 그죠? 예, 이거, 음, 주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용인 쪽에 이제 이렇게 단지 개발한 데가 참 많아요. 그죠? 예, 지금 골프장이 있고, 예, 참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용인이. 마을로서 나름대로. 연립주택이 있고, 빌라 있고, 다 빌라들이네. 단독주택도 아니고. 야, 여기서, 예, 고속도로에서 참, 제가 이게 동이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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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네. 아까 지금 본 게, 요거였죠? 조회수가 지금 2,500. 아무래도 뭐, 가격대나 뭐나 이제 떨어지는 폭이 좀 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그, 3억 9천이면,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까요? 앞전에 이전에 낙찰된 가격하고, 3억 9,200에 저는 유찰이 된다, 이번에. 예. 이건 재미가 별로 없는 물건이라. 예. 3억 2천만 원 정도 낙찰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네. 이 민폐인데. 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수리해서 내가 그 다시 팔 생각으로 낙찰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트하고 달리.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만의 가치 부여를 해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으면 몰라도 단독주택 투자했다가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손해 보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저거 싸게 낙찰받아서 아까 같은 유치권을 깨고 뭐 정리를 하고 잘 수리를 해서 다시 팔아야지.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아파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아파트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았을 때 낙찰 가격에 무리가 좀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뭐 좀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다시 팔았을 때 이제 돈이 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런 이제 그 신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감정가 자체가 조금 그
오버하는 경향? 예,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전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큰 디자인적인 차이가 많이 없어요. 예, 뭐 있다라고 해봤자 뭐 좀 뭐 억지로 이제 그 뭐 틀리긴 틀릴 테니까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한 10년 정도 뭐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유행이 확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그 집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 하고, 예?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뭐하고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소위 말해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리해서 다시 팔려고 했을 때, 밑에 세대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40대가 생각하는 거와 50대 생각하는 거, 60대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예, 다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 그 처음에 그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소모되는 시간이 뭐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낙찰받아서 내가 수리해서 다시 팔려고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져서 팔아먹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자기 나이대 중심에 예를 들어서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60대란 말이에요. 예, 60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층을 자기 나이대 주비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이제 이게 경매까지 넘어가서 이제 그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영부영하면 5년, 10년이 갑니다. 예, 그러고 나면 거기 집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60대인 사람이지만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보다 10년 밑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디자인이나 뭐나 요구사항이. 그래서 건물 값을 많이 안 쳐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옷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우리 이제 대학교 입학식 할 때 양복, 그죠? 맞춤 양복. 동네 양창점 가서 비쌌어요. 아, 이거를 뭐, 한 땀 한 땀, 예, 만드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이래서 양복이 비싸구나. 예,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죠. 파크랜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기성 양복이 대중화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는 그 양복도 아니고, 그, 우리가 보면은 기성 옷 중에 뭐 체육복이나 우리, 어, 제 옷 이름 하여튼 그런 그저 티, 예, 예, 일반적인 티, 뭐 이렇게 대중적인 옷이라고 합시다. 아파트라면.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 옷이 당근마켓에 나왔을 때, 그죠? 그런 기성 제품의 옷들은 모자나 이런 거는 뭐예요? 뭐 일단은 브랜드 중요하겠죠, 브랜드. 그리고 상태가 얼마나 좋냐. 뭐 요 정도 보고 사이즈가 나한테 맞느냐. 예, 이러면 그냥 그걸 선택해요. 선택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앙드레김이 만든 옷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이제 목이 조금 부리네. 앙드레김이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저게 앙드레김 옷이고 비싼 옷이라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특화된 제품이잖아요. 그 모델에 맞게. 저거는 내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가 이게 그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 30대나 20대 뭐 이 친구들이 겪는 그 세대 간의 차이는 의외로 뭐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저희 지금 50대 이제 올해 50대면서 50대라고 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그죠? 40대 40대를 해주십시오. 자, 40대 30대 20대는 물론 생활 패턴이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긴 해도 그래도 완전 농촌 시대 농촌 사회에서 살다가 성인이 된 사회는 아니에요. 저희 나이까지. 저는 완전 깡촌에서 살았지만 예, 저희 나이 때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시골에 살았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1988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시점인데 그 시절 되면 거의 대부분 제 나이 또래들은 그래도 이렇게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는 네, 그런 시대고 90년대 되면 뭐 완전히 생활 자체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자, 이런 세대가 생각하는 단독주택. 그죠? 제가 저희 집 아들하고 소통할 때 있어 물론 세대 차이는 느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에서 많이 지금 차이하냐면 자동차는 뭐 하고 컴퓨터 부분. 컴퓨터 부분은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때 했지만 그죠? 대부분의 생활 자체를 컴퓨터와 같이 생활한 세대예요. 요즘 MZ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고서 태어나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는 있긴 있죠. 있긴 있어도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죠? 같은 저희 윗세대들은 바둑이나 장기를 뒀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그래도 뭐 스타크래프트가 아직도 하고 있고 그 뭐죠? 요번에 아시안 게임 때 뭐 그 아도데남 뭐 스트레이트 파이터인가? 뭐 그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닌데 예, 그런 게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40대가 지은 집을 30대나 20대한테 어느 정도 먹힐 수는 있어요. 문제는 50대, 60대가 지은 집은 그죠? 이게 이 집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밑에 세대들한테 집 구조나 색깔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예전에 경매 처음에 할 때 딱 봤던 게 뭐냐면 찜질방. 예. 저보다 20년 윗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삼촌 세대들, 들이 은퇴하면서, 그죠? 찜질방. 예. 왜 그 사람들은 불 때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불멍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0년 앞에 사람들은 자기가 불을 떼야 돼. 나무 장작 패고. 예. 그걸 해봤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추억의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나이 때만 와도 도끼질 제대로 하는 친구들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익숙지 않아요. 제가 낯질은 좀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나무에서 불 떼다가 연탄 보일러로 바꾸고 기름 보일러는 못 갔죠. 연탄 보일러로 바꾸고 소주기나 쓰고 그럴 때는 뭐 그때는 이제 소위 어물 끓이기 위해서 이제 불이나 뗐지. 예전에는 모든 저기를 갖다가 뭐 장작으로 다 겨울을 나야 될 때는 나무를 패는 게 중요했죠. 근데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장작 팰 일이 없었어요. 별로. 너무 어렸을 때는 제가 팰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장작을 팰 수 있을 때가 아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때는 연탄 보일러였고 기껏해야 뭐 솥단지 걸어놓은 염을 쓰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잡다한 장가지나 뭐 콩대 뭐 이런 거 그냥 좀 그 불 때는 정도였지 겨울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왜 잘 거래되고 시대에 상관없이 그래도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기성품이라 그래요. 상당히 표준화돼 있고 그죠? 오래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지금 30년 전에 자동차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디자인이 특이하다, 뭐 레트로 감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 아들 보면 뭐 그렇게 좋아해요. 30년 된 그 프라이드 끌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그냥 도로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 시대인 마차 시대, 마차를 우리 저기 뭐 달구지, 그죠? 우린 마차가 아니죠, 달구지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달구지가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보면 그 진짜 서로 논 썰애질하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었고 경운기가 있었지만 또 서로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달구지를 요즘 복원해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달구지를 적어도 30년 된, 뭐 50년 된 차야 될 거 아니야. 차, 밖에 달린 차야지만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보면 이게 이제 언제 지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전원주택의 문제점이 다들 그 전원주택을 사면 이거 없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
그 전원주택을 구매할 때 경매로 낙찰받을 때 기준을 이제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자, 감정가를 보게 되면, 건물값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토지 가격이 있죠. 토지 가격이 1억 7,500만 원이에요. 1억 7,500만 원이고 건물값이 1,600입니다. 이 물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지금 현재 1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1억 8천인데 미납을 했어요. 왜 미납했겠어요? 무슨 뭐 이게 지금 권리관계가 복잡하려나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런 집들은 어, 뭐 그렇게 크게 채무자세도 전입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1억 3,700. 오히려 이걸 봐야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농취증이 문제가 된 거죠. 이 물건은 농취증이 문제가 됐어요. 농취증이 문제가 돼서 입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농취증이 필요로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이 나온 땅이, 그죠? 대지 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어, 농가주택으로 같이 지었나? 기각을 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지으니까 기각이 된 것 같고. 자, 유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찰을 할 때, 그죠? 우리가 건물 자체를 내가 쓸 수는 있겠지만, 이 건물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집이 지어졌을 때 당시에 생각하고 이렇게 적겠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때 시절에 뭐 못나서 이게 지금 평가할 때는 쉽게 하지만 다 그 당시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보니까 그 좀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지금 87년도 그렇죠. 그때 이제 양옥집이라고 짓는 게 이런 식이었는데다가 위에다가 저기 하니까 조립식으로 일부러 올렸어요.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뭐 진짜 다 뒤집어 까고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이걸 리모델링 해야 될지 신축해야 될지. 거의 뭐 비용은 별반 차이 없게 들어갈 겁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유리할 뿐이지 거의 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뭐 신축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 접근해야 될 가격이 어디예요? 건물은 빼고 아니, 토지만 봐야죠, 토지만. 토지만 보게 되면 1억 7,500이 맞는 거예요. 적정한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1억 8,100, 1억 8,300에 이때 이제 입찰을 한 가격이 이렇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3년도 8월이란 말이에요. 8월 23일. 그런데 자, 미납하고 그다음에 유찰되고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렇겠어요? 농취증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여주시고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억대.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다. 라고 보여. 아주 좋은 따라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실소유자 목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낙찰가는 1억 5천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청구금액이나 뭐나 강제경매나 뭐 7,800이 여기 농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죠? 대출이 7,800이 있고 내가 청구할 금액 1억 3,700이 있어요. 그럼 7,800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강제 경매를 넣은 사람은 1억 5천. 채권학교액은 왜 이것만 나왔어? 1억 5천에 8천, 2억 3천까지는 이 사람은 쓸 수가 있죠. 그죠? 내 채권하고 상계하면 되니까 그냥 어차피 못 받을 돈.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면 2억 3천까지도 이 사람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낙찰을 받는다면 1억 5천 정도 그리고
지금 빚이 2018년도고 2022년도고, 예, 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죠? 7,800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기에는 뭐 이자가 그리 높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아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예, 농지라는 것 때문에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낙찰되는 게 정상적인 물건인데, 예, 농지라는 이유로, 예, 입찰자가, 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 그 농지증에 대한, 예, 문제점이 좀 많이, 예, 부각되던 시점이니까요. 250평에 2억. 예, 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고가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냥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해서 뭐 텃밭도 일구고 그냥 살려고 한다. 예, 라고 하면, 예, 부동산 폭락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건입니다. 자, 경매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50분.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예, 감사합니다.